알렉시아는 어린 시절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두개골의 철판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 그녀는 모터쇼 스트리퍼로서 살아갑니다. 시끄러운 음악과 자동차의 차가운 금속의 느낌과 그리고 그 위에서 춤을 추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바로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방식이죠. 일이 끝나고 귀가를 위해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 도중 한 남자가 그녀의 뒤를 쫓아옵니다. 사인을 받지 못했다면서 무려 3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남자. 그것도 모자라서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걸 보면 정말 알렉시아에게 제대로 빠진 듯하네요. 물론 알렉시아의 마음은 똑같아 보이진 않지만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그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남자. 알렉시아 역시 그를 받아주는 듯하지만 이내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로 그를 살해합니다. 시체를 처리하고 다시 행사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던 도중 그녀는 어떤 소리에 이끌려 아무도 없는 행사장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홍보했던 자동차의 라이트가 켜진 걸 본 알렉시아는 그대로 자동차와 정사를 나누게 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내가 뭘 들은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정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관계요. 하지만 이 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알렉시아는 행사장에서 마주쳤던 동료 쥐스틴과 애정 행각을 벌이던 도중 그녀를 포함해서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전부 살해합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지하실에 불을 지르고 자신에게 현상수배가 내려진 걸 확인하자 화장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코뼈까지 부러뜨립니다. 뭘 위해서냐고요? 당연히 도주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녀의 진짜 목적은 실종자인 아들이 양으로 위장하고 그의 친부를 만나며 기묘한 동거를 이어가게 됩니다. 줄리아 디크루노의 영화 티탄을 보신 분들이라면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이게 뭐지? 싶으실 거예요. 게다가 뒤로 진행될수록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엔딩도 워낙에 충격적인지라 대체 내가 뭘 본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충분하죠. 다만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만 이해한다면 의외로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 영화는 굉장히 도전적인 영화예요. 정확히는 세상을 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으로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 원치 않는 분들은 일단 이 영상을 끈 다음에 영화를 직접 감상하신 후에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며 그렇게 해야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영화 속 등장인물 알렉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그녀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괴물입니다. 그녀는 타인의 목숨을 아무렇지 않게 빼앗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합니다. 그녀의 이런 메카노필리아적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게 됩니다. 영화의 오프닝 이후 어린 시절의 그녀는 아버지의 차 안에서 자동차의 엔진음을 따라합니다. 사고 이후 머리에 철판이 심어진 이후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자동차를 쓰다듬고 키스를 하는 장면은 그녀의 이런 성적 지향성이 타고났음을 보여줘요. 티탄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서 볼 수 있죠. 올림푸스 12신 이전에 세상을 지배하던 신들이자 하늘의 신 우라노스와 대지의 여신 가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 신화 그리고 신이라는 신성함을 걷어내고 본다면 이들의 존재는 하늘과 땅의 교배로 태어난 이종족이라고도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마치 알렉시아가 머리에 철판을 심으면서 유기체와 무기체가 하나로 합쳐진 존재가 된 것처럼요. 물론 그녀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며 영화의 제목이 의도하는 티탄은 영화의 마지막에 나오게 됩니다. 이건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차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영화는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영화 크래쉬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크로넨버그의 영화에서 자동차가 욕망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동화되는 존재였다면 이 영화에선 완전히 새로운 종족을 탄생시키는 주체로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또한 그녀가 남자 혹은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거부하듯이 그들을 살해하는 것은 기존 사회에서 인식하는 이성 혹은 동성 간의 애정을 모두 거부한다는 것을 은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타인과의 관계가 어렵다는 건 알렉시아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할 때도 나타납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지만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은 정반대임을 대놓고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녀가 어릴 적 차 안에서 운전하는 아버지를 향해 장난을 쳤던 것은 그의 애정을 갈구했었기 때문이지만 그녀의 아버지가 그걸 외면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이후 그녀는 실종자 아드리앙으로서 살아갑니다.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의 육체적 성별인 여성을 버리고 사회적인 성별, 즉 젠더로서 남자를 택하는 것은 젠더 플루이드, 성별이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젠더를 은유합니다. 이걸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와요. 소방서 안에서 대원들끼리 파티를 벌이는 장면에서 알렉시아는 혼자 소방차 위로 올라가 춤을 춥니다. 대원들이 인식하는 그녀의 성별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자처럼 농염한 춤을 추는 장면은 사회가 정해놓은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죠. 사회에 대해서 도전하는 영화라고요. 감독은 이 장면에서 묻고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당신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PC주의 그리고 서구 사회의 변진 젠더의 변화,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 범위에 대해서 과연 여기까지도 수용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은 아닌지 영화를 보는 내내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젠더, 즉 사회적 성별을 바꿀 수 있다면 메카노필리아 같은 취향도 성적 취향으로 용인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종의 탄생 또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것이 감독의 주된 질문이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그리고 감독이 칸 영화제 시상식에서 괴물에 대한 영화라고 표현한 이유도 이 때문이에요. 기존의 보수적 가치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알렉시아는 기존 사회 가치를 무너뜨리는 괴물처럼 보일 것이며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알렉시아는 허용 범위를 넘어버린 형이상학적 괴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서 감독은 영화 속에서 가족의 형태 또한 파괴하고 새롭게 구축합니다. 뱅상은 오래전 친아들 아드리앙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아내와도 이혼한 상태로 아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아드리앙으로 변장한 알렉시아를 보고 한눈에 자신의 아들이라며 받아들이죠. 이후로 그는 한동안 가부장적인 태도를 자주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자신의 몸에 주사를 놓는 장면인데 아마 맥락상 스테로이드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장면이었어요. 오로지 남자들만 가득한 소방서에서 그는 캡틴이자 신으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성성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었죠. 스테로이드는 아마 그걸 위한 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적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알렉시아는 자신의 위장을 뱅상의 전 부인이자 아드리앙의 친모에게 들키지만 그녀는 이 사실에 대해 눈 감아줍니다. 심지어 뱅상도 그녀의 정체를 깨닫게 되지만 그럼에도 그가 모른 척 넘어가는 이유는 처음엔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로서의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영화 중간에 뱅상은 화재훈련 도중에 서랍장 안에서 불타 죽은 어린 아이의 환영을 봅니다. 이건 뱅상이 자신의 아들을 잃어버린 트라우마 그리고 동시에 현재 자신의 아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알렉시아를 또다시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대한 형상화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가 알렉시아의 정체를 알면서도 그녀를 굳이 내쫓지 않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그녀를 아들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사랑한다는 기묘한 가족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요. 이후에 알렉시아 역시 뱅상을 아버지이자 남성으로서 사랑하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이런 기묘한 형태는 기존의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이라는 사회의 레퍼런스 형식을 파괴하면서 새롭게 구축하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키스씬은 굉장히 묘한 느낌을 줍니다. 사회적 시선으로 보면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며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알렉시아가 낳은 기계와 인간 사이의 아기를 뱅상이 끌어안는 장면은 이런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 싶었어요. 그리고 이 아기야말로 이종교배를 통한 종족 티탄을 의미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에선 불에 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불은 기존의 사회에 존재하던 낡은 관습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녀의 욕망을 은유하고 있으며 불을 끄는 소방관으로서의 뱅상은 그런 그녀의 욕망을 억누르고 잡아주는 존재예요. 이 영화의 키워드는 바로 규정의 붕괴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커뮤니티에 적은 내용이긴 하지만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지금은 과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순간에도 사회 어딘가에 억눌린 채
숨죽이며 살아가는 이들을 과감하게 꺼내놓으려 한 것이 감독의 의도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시도는 감독의 전작 로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 영화도 식인이라는 범상치 않은 소재를 이용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거의 관객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수준까지 간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일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의 시선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울 뿐이죠.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주위에도 이런 괴물이 숨죽여 살아가고 있을지, 그리고 그런 존재를 마주한다면 그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